쌍용차가 토레스 실내 사진을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와, 그런데 사진을 보자마자 든 느낌은 한마디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쌍용차 인수전 이슈를 다뤄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토레스의 실내가 유독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보던 쌍용차 이미지는 모두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링컨 같은 수입차 실내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쌍용차가 공개한 토레스 실내 사진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징도 짚어보겠습니다. 쌍용차가 이번에 공개한 건 이 사진입니다. 와, 솔직히 왼쪽에 있는 쌍용차 로고만 가리면 링컨 같지 않나요? 밝기를 올려보면 이렇게 더 많은 게 보여서 이 사진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보면 박음질 장식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공개돼도 꽤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건 앰비언트 무드 램프입니다. 드디어 쌍용차 실내에서도 제대로 된 무드 램프를 볼 수 있게 됐네요. 도어 트림 아래쪽에 보면 삼각형 패턴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쌍용차도 이제 이런 패턴에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네요. 이게 도어 포켓 디자인인 건지 아니면 스피커 커버 디자인인 건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기존에 쌍용차가 쓰던 거랑 비슷합니다. 토레스가 외관에서는 쌍용 로고를 빼버렸잖아요. 스티어링 휠에는 쌍용차 로고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뒤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20년 전부터 쓰던 토글식 기어 레버가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신경 쓴 티가 나네요. 패드 시프트 뒤쪽으로 보시면 디지털 계기판이 보이는데 이게 3분할 계기판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방향 지시 정보, 운행 정보, 연비, 드라이빙 모드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기존에 보던 계기판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죠? 계기판이 굉장히 얇게 디자인됐습니다. 콘셉트카에서만 보던 그런 디자인인데 쌍용차 보도 자료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림 앤 와이드 콘셉트라고 하는데요. 기존 쌍용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콘셉트인 것 같습니다. 계기판이 가로로 길게 세로로 얇게 디자인된 걸로 확인이 되고 아마 나중에 전기차 모델이 나왔을 때도 어울리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보면 대망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야,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쌍용차가 있었나요? 요즘 나오는 BMW랑 링컨처럼 생긴 팝업 디스플레이고요. 현대차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12.3인치짜리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래에 있는 송풍구랑 방향시동 버튼 디자인하고 같이 보면 진짜 링컨 같은 수입차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버튼이 없고 대신 그랜저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형 공조 장치 조절 버튼이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내가 이 정도면 솔직히 렉스턴이 플래그십 모델 자리를 뺏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의 버튼은 남겨두고 현대차처럼 공조 장치 버튼들을 디스플레이에 넣으면서 실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깔끔해졌을 걸로 보이네요.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면 카본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 장식도 보이고요.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보입니다. 무드램프가 도어에도 있고 대시보드에도 적극적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카본 패턴 장식 아래로는 아마 송풍구가 얇게 디자인돼서 길게 뻗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기존 쌍용차의 단점이었던 올드한 실내를 완전히 탈피하고 수입차와 국산차 실내의 좋은 점만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 같죠. 렉스턴 8단 변속기를 현대차한테 공급받은 것처럼 공조장치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현대차 그룹한테 공급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대차 실내 디자인은 워낙 상위권이니까 많은 걸 참고하고 부품도 공유하려고 노력한 걸로 보입니다. 첨단 이미지보다는 프리미엄 브랜드들처럼 고급스러우면서도 고전적이면서 동시에 촌스럽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원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진짜 토레스는 무조건 풀옵션으로 사라고 유도하는 실내 사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실내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실내에 이런 좋은 장비들은 트림별 기본 사양으로 두지 말고 옵션 사양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쉐보레가 최근에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로 실수를 한 게 국내 소비자들 선호 사양을 옵션이 아니라 최상위 트림에만 적용해 줬거든요. 얘는 수입차라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쌍용차는 이렇게 가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실내 관련 옵션은 적극적으로 기본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 폭이라도 넓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만 보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완전 안심되는 건 아닙니다. 쌍용차가 실내 사진을 딱 한 장만 우선 공개했습니다. 하필 이 구도로만 공개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구도 안에 들어오는 장비들이 가장 자신있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다른 부분들은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진에서 잘린 것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건 기어 레버입니다. 아까 봤던 공조장치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에 이렇게 잘려 있거든요. 이게 걱정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아이신 6단 변속기가 쌍용차를 다 망치고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을 제대로 받쳐주는 것도 아닌 오래되고 둔한 변속기에 불과합니다. 변속기만큼은 한국의 시트로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6단 변속기만큼은 피해줬으면 했고 렉스턴에 들어가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렉선에 들어가는 8단 변속기 같았으면 변속기 디자인이 이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평소 쌍용차에서 보던 변속기 레버의 상단을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불안합니다. 작은 버튼으로 조절하는 이소톤 기어 버튼은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것만 빠지고 좋은 실내 디자인에 뜬금없이 20년 전 변속기 레버 디자인이 들어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실내 디자인에서 유일한 오게티를 찾으라면 이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쌍용차 이미지에서 완전 탈피했다는 겁니다. 실내 디자인만 놓고 보면 현대차랑 수입차 브랜드들도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라서 신선하기도 하고 웬만한 수입차 브랜드보다도 훨씬 나아 보이거든요. 무엇보다 앞으로 나올 쌍용차들은 죄다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건 진짜 좋은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토레스는 외관이랑 실내 모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남은 건 가격이랑 상품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토레스가 취해야 하는 전략 같은 세부적인 이야기는 곧 공개될 영상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사진이 공개되고 나오면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승일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